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남은 시간은 공황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황장애. 지금 인지행동치료 쪽으로 제가 하고 있는데요. 자, 공황장애와 인지행동치료 남은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런 개요, 진단, 합병증, 원인, 치료, 사례 이런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황발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최근에 공황발작이 굉장히 이제 이슈가 많이 됐죠.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공황발작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네. 최근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됐죠. 공황발작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공황장애는 심한 공황발작, 패닉 어택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불안장애입니다. 일단 공황장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입니다. 불안.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장애예요. 이 불안장애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패닉 어택이라고 하는 공황발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공황발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황발작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불안장애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공황발작이 뭐냐, 패닉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기치 않게 강렬하고 극심한 공포가 갑자기 몰려오는 겁니다. 이 공황장애가 위험한 것이 뭐냐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몰려오는데 무엇인가 하면 공포예요. 공포. 실제로 들어보면 뛰어내리고 싶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내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미치는 거죠. 예기치 않게 강렬하고 극심한 공포가 갑자기 밀려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유발 상황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한 불안 증상.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한 불안 증상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작이 일어날 때도 있다. 왜? 불안하니까. 실제로 제 주위에 공황장애를 앓고 계신 분이 있어서, 물론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들어보면 뛰어내려야만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대요. 그러니까 뛰어내려야만 살 것 같다.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아니 가만히 있어도
뭐 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이건 뭐 큰 병이 아니겠지만 실제로는 뭐 오히려 뛰어내려야 살 것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게 얼마나 여러분 심한 불안 증상이었어요. 실제로 아니 이거는 뭐 그분이 직접 의사니까 의사시니까 증상도 어떤 걸 잘 알고 뭐 조금 더 물론 정형외과 의사지만 어, 그 부분에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좀 더 일반인보다는 더 많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문에 그 불안 증상이 오면 뭐 도저히 뭐 참을 수가 없다 그래요. 너무 불안하니까. 그래 이제 패닉 상태가 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불안만 오는 게 아니고 패닉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뛰어내리기도 하고 막 그래서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아주 심한 공황 발작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위험한 겁니다. 자 그래서 과호흡 증후군이 나타나는데 공황장애 일어났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무엇인가 하면 공황 발작과 동반되어서 심박수가 매우 가쁘게 뛰게 되고요. 호흡에 곤란이 발생하는 한 증상입니다. 심박수가 매우 가쁘게 뛰게 되고 호흡에 곤란이 발생하는 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응급실 찾기보다는 봉투호흡법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 아시죠? 이렇게 벽을 하면서 자신의 너무 심박도 빠르게 뛰는 이것을 조금 이렇게 안정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이게 이제 정말 굉장히 심리적인 건데 심리적인 게 육체에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실제로요 인간은 이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인간은 우리가 편의상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가 편리상 구분합니다. 편리상.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완전히 이쪽 부분 영적 부분, 이쪽 부분 혼적 부분, 이쪽 부분 육적 부분이라고 구분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것은 혼적인 부분, 마음입니다. 마음. 원래 마인드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죠. 마인드죠. 근데 여기서요. 이것이 마인드가 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어디가 문제가 발생하냐면 육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에 곧바로 영향이 발생합니다. 여기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분리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심리적인 부분이죠. 굉장히 큰 갑자기 어떤 불안 증상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이제 너무 호흡이 이렇게 육체적인 부분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약간 다른 부분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인 부분까지 연결되어진다면 뭔가 시커먼 게 이렇게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공황장애가 근데 공황장애는 또 어떻게 보면 예후가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잘 치료만 받으면 우리가 이제 연예인들 여러 사람 김구라라든지 여러 사람 우리가 보잖아요. 뭐 꽤나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자, 공황장애의 예기불안. 그럼 우리가 이 불안을 갖다가 미리 알 수 있느냐? 미리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느냐? 자,
공황 발작이 불특정 상황에서 예기치 않게 발병하는 경우가 흔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언제 또 발작이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언제 어느 시점에 올 거라고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 대부분 공황 발작은 예기치 않게 발생합니다.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미리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에 전혀 여러 가지 사실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타인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험한 건데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행동에 변화를 일으킨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히 어떤 심리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니까. 그래서 부정맥이 일어난다. 정확하게 이렇게 심장박동이 일어나는 그게 아니고 부정맥이 일어나는 거죠. 이 부정맥이 심리적인 불안감을 일으켜 공황장애를 동반하기도 하고요. 또 공황장애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 증상인 경우도 또 있어요. 그 정확한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위급 상황에서 대처를 어렵게 만들곤 한다. 그래서 부정맥이 와갖고 심장이 똑바로 이제 잘 안 뛰니까 그때는 뭐 심장 이게 뭡니까 응급처치를 하겠죠. 뭡니까 이게 갑자기 다른 거 생각나. 하여튼 응급처치를 하잖아요. 응급처치를 하는데 그게 이제 심장 어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공황장애일 수도 있다.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공황장애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죠. 이 공황장애가. 사실 그래서 어렵게 하는 거거든요. 자, 공황장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까요? 이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자,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공황장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한 5, 6년 전에, 한 5, 6년, 6,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유학생이 이제 들어온다 해서 우리 큰딸하고 인천공항을 이제 그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시간이 조금 있어서 남아서 인천에 월미도를 갔어요. 월미도에 가면 대관람차 있죠. 대관람차가 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굉장히 전체적으로 거기도 사람이 별로 없었고 대관람차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따라왔으니까 제가 대관람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대관람차를 탔는데 이제 이 대관람차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쭉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주로 이쪽으로 돌아가죠. 이쪽 방향으로 이제 돌아가잖아요. 근데 정말 한 요 정도 왔을 때였어요. 요 정도 왔을 때였어요. 이게 워낙 날아가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그 인천의 월미도가 이제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부니까 바람이 막 이렇게 불었을 거 아닙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었어요. 바람이 이렇게 불었는데 아니 이게 갑자기 한번 휘청했어요. 그 앉아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휘청했어요. 그리고 계속 끽끽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또 생각만 해도 좀 그런 느낌인데 아니 그 끽끽 소리가 나는데 그때부터
내 앞에 큰 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못 있겠는 거예요. 정말 가만히 못 있겠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게 확 불안이 온 거죠. 확 불안이 온 거죠. 정말 확 불안이 왔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최고 정점까지 이제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정말 그 불안함이 정말 내가 처음 겪은 건데, 내가 여러분 비행기도 많이 타고 해서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별일 다 있잖아요. 하여튼 다른 사람들은 막 고함지르고 난리 났을 때도 그때 속으로 주여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주여는 했겠죠. 그래도 크게 그게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이때는 저는 배를 타도 마찬가지고 위험한 순간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별 그런 게 없어요. 이때는 이거 정말 여기까지 돌아오는데 한 얼마 정도 걸렸을까요? 길어봐야 한 1, 2분? 길어야 1, 2분. 근데 정말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정말 참기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진짜 하다 이 불안 증상이 확 왔어. 그냥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험 있는 분은 이해하시겠죠. 그냥 불안 증상이 온 게 아니고 내 몸이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얼굴이 파래지고 우리 앞에 큰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딸이 그때 음, 뭐 그때 뭐였을까요?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 아니어서 고등학교 2, 3학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음, 예, 그랬단 말이죠. 많이 힘들었어요. 그 힘든 정도가 보통 힘든 게 아니고 아니에요. 그 정도 안 되네요. 한 3, 4년밖에 안 됐네요. 우리 큰딸이 대학생이었으니까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자, 그렇게 불안이 확 온 겁니다. 그렇게 불안이 확 왔어요. 근데, 자,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일반적으로 그 불안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불안이었어요. 근데 그 불안이 왔는데, 그런 불안이 계속해서 온다. 물론 그 이후로는 내가 대관람차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대관람차 많이 탔어요. 에버랜드 가서도 많이 타고, 한 번도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 여러분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이후로 이제 그 높은 그 빌딩이나 밑에 유리바닥으로 되어 있는 밑에 바라보는 있잖아요. 그거 못 하겠더라고요. 못 하겠어요. 예. 어,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면 약간의 이런 공포가 생긴 거죠. 예. 약간의 예, 이 공포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공황 장애라고 하지 않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기치 않는 공황 발작이 일어나야 돼요. 이 증상이 계속해서 만약에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그럼 공황 장애예요. 자,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자, 일단은 공황 장애가 되기 위해서는 공황 발작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그걸 공황 장애라고 합니다. 한번 일어났고, 평상시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공황장애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 사실 그 방금 같이 그러한 경우는 그냥 피하면 되죠. 안 타면 되잖아요. 대관람차 안 타면 되고, 그죠? 뭐 높은 데 안 올라가면 되고. 물론 그 이후로도 비행기는 많이 탔지만
아직까지 비행기 탔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는 전혀 않았고요.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장애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한번 불안이 왔다고 해서 그걸 장애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그걸 바로 그것도 예기치 않게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공황 발작 증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그걸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그것을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뭐 그런 현상 일어났다고 해서 공황장애 걸린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다면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